다사다난했던 2012년, 올 한 해의 굵직한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며 2012년을 정리해봅니다. 잠시 후 이슈엔 현장에서 확인해보시죠.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거리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빙판길 낙상 환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가벼운 찰과상부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낙상 사고. 위험한 빙판길에서의 낙상 사례와 예방법, 이슈엔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던 2012년, 이슈엔 현장에서 2012년 5대 사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주치폭력, 술에 빠진 대한민국,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주치폭력이란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인데요. 주폭 피의자들은 상습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경찰 지구대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웃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거친 욕설을 퍼붓던 여성. 그래, 저거 전화 갖고 와. 급기야 망치까지 들고 나타납니다. 상점에서까지 행패를 일삼았던 주폭범들, 과연 지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경찰서 관내에서는 그 주치자들을 거의 다 13명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이 112 신고라든지 지구대에 와서 이렇게 막 행패 부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은 다 없어졌어요. 지구대 경찰관도 좋아하고 장사하시는 서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묻지마 범죄.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지하철역과 시장 인근 골목, 동네 슈퍼마켓 등 범행이 일어난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특별한 범행 대상도, 범행 이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 급기야 올해 여름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높인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앙심을 품은 피의자는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달아나는 동료들을 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고 행인들에게까지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르고는 도주했습니다. 퇴근길 여의도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들이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억울하고, 물론 자의겠지만 타의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피의자. 경찰들의 공조와 용감한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묻지마 범죄의 범인이 신속하게 검거됐습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또 하나의 사건.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데요. 산속도 아닌 주택가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들. 접수된 신고만 무려 17건에 달했는데요. 화장실에서부터 골목길, 담벼락 사이까지 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했는데요. 종잡을 수도 없을 만큼 신출 규모라는 뱀들과의 전쟁. 계속해서 나타나는 뱀들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대체 어떻게 야생뱀들이 주택가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한 건강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생사탕과 한약을 만들려고 불법으로 멸종위기 야생뱀들을 포획한 건강원 주인. 한 사람의 사리 사욕이 만들어낸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이었습니다.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 행각. 무리를 지어다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야만 합니다. 이들은 또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거리를 배회합니다. 집단으로 친구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이들은 놀랍게도 중학생.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린 학생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약속에 늦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폭력은 일주일간 무려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일명 보험빵 범죄에 나선 10대들도 있었는데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10대들의 범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2012년도 비행 청소년들은 보험 사기라든지 오토바이 강절도 등 그 각종 범죄를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많이 시켰고, 그다음에 검거율도 많이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그 검거에 편중되는 수사 방식보다는 이미 검거한 청소년들이 더 이상 비행을 발생되지 않도록 그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그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행하여 비행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일확천금의 꿈을 꾼 이들도 있었습니다. 5만원권을 위조해 역대 최대 규모 화폐 위조 사건을 벌인 건데요. 화폐를 위조한 일당은 지폐를 위조하는 제조책과 위조 지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유통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통책은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5만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현금화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범인들이 지폐를 위조한 현장입니다. 일당은 레이저 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한 뒤 가짜 홀로그램을 붙이는 수법으로 지폐를 위조했는데요. 자신들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며 범죄 행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의 숙소와 자동차에서 압수한 위조 지폐들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좌측 상단의 일련 번호가 모두 같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돈에 눈이 먼 이들의 위험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죄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원인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주폭이나 위조 지폐나 또는 뭐 신월동에서 뱀 풀린 사건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원인 분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리 사회가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봐주거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래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할 시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2013년을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및 불량식품 관련 4대 민생범죄 척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회적 약자 및 여성,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경찰은 해관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힘차게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안전한 도로, 편안한 도로를 위해 열심히 힘차게 근무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전유경들 전역할 때까지 건강히 무사히 사건 사고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화이팅! 2013년 화이팅!
2013년에는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면서 거리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뇌진탕 증세일 수도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 누구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낙상 사고. 위험한 낙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오전 10시 30분경 광진소방서 구급대원이 긴급히 출동한 곳은 광장동의 한 아파트 앞 경사로. 특히 이날은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 속에 갑자기 비까지 내려 지면은 더욱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30대의 한 여성이 차량 옆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주차 후 차에서 내리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였습니다. 경사진 빙판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사람도 동시에 미끄러 넘어져 다리 한쪽이 차량 앞바퀴 쪽으로 들어간 상태여서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빙판길 등으로 인한 골절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게는 3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겨울철 낙상 사고가 더욱 위험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동절기가 되면서 몸에 축적된 비타민 D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겨울 막바지 봄철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최저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뼈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강도의 외력을 받았을 때 골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낙상 사고의 위험은 빙판길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꼬리뼈 쪽이에요? 주저앉았다니까 그쪽인 것 같은데. 허리 삐신 거예요? 지난 14일 행당동의 60대 남성이 빙판으로 변한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환자를 조심히 구급차에 실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금요? 잠깐만요. 팔 어느 부분이 그러신 거죠? 아, 여기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바로 신고하신 거죠? 그 집주인이 옥상에 비가 와가지고 이상이 없나 확인하라 옥상을 올라갔어요. 자기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 내려올 때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내려오는데 그 바닥에 물도 있고 얼음 알갱이가 있어서 그 조심조심 하는 상황에서도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친 사고였었습니다. 특히 순발력이 약한 노인들은 낙상 사고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제 65세 이상 노인 3분의 1이 낙상 사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건 덜한데 또 내려가는 건 그러네. 그래서 겨울철 눈길만 봐도 아찔해진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얼어붙으면 댕기기 힘들잖아. 또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여성 노인에게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상이 바로 골절. 그렇다면 겨울철 낙상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골절 부위는 어디일까요?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생리적 예비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외력에 대한 수상에 대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요. 그러면서 사망률까지도 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광장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60대 할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머리를 쿵하셨어요, 넘어지시면서. 아니요, 근데 여기를 왜 오셨는지 여기 데리러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는 목격자의 말에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다행히 외상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횡설수설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뇌진탕 증세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 이처럼 낙상은 가벼운 찰과상에서부터 심한 경우 골절로 인한 합병증 유발이나 뇌진탕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할머니 동공을 확인하고
할머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여기가 어디고 할머니가 왜 왔는지 물었을 때 처음에는 모르더라고요. 좀 시간이 천천히 지나면서 내가 손자를 데리러 왔고 여기가 학교 앞이라는 걸 알고 할머니 왜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 넘어진 적 없다. 낙상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평소보다 보폭을 줄여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넘어졌을 경우 통증이 느껴진다면 일시적인 부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노인 낙상의 경우는 당장 통증이 없다 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제2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그 낙상으로 오시는 노령층들이 많으신데 본인께서도 그 눈 온 후에는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나가야 된다면은 신발과 장갑에 신경을 쓰시고 보호자분들께서도 너무 오래 지켜오지 말고 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 속에 빙판길에서 발생하는 낙상 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낙상 사고의 예방법들을 숙지해 스스로 겨울철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